안녕하세요. 지금은 10차 과제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의 첫 번째인 거죠. 근과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복소수도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복소수도 헷갈렸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계산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뭐 인수분해 했던 것도 이용하실 거고요. 뭐 근해 공식 같은 것들도 암기를 해가지고 답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뭔가 많이 누적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바꾸는 형태들 뭐 이런 작업들은요. 고3까지 끊임없이 하실 작업이에요.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작할 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이 익숙하게 연습이 되셔야지 왜 근해 공식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같은 것들도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 완전제곱의 형태를 2차식의 완전제곱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많이 연습이 돼야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근해 공식을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칠판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같이 근해 공식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2차식의 기본 형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요. 2차식이기 때문에요. a는 0이 아닌 형태가 돼야 돼요. 이 식이 는 0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 해를 찾는 과정을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이걸 기하적으로 나중에는 2차 함수의 실근을 찾는 거 같은 형태로 넘어가게 되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는 0을 만족시키는 x를 찾고자 할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던 방법으로는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요.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서 x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이항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부터 할 거예요. 일단은 최고차의 개수 a로 묶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는 0이다 하고 나올 거예요. 지금 왜 저기가 갑자기 a분의 b가 됐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a하고 이 a분의 b가 둘이 곱셈이 돼서 b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제가 오른편에다가 완전제곱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완전제곱의 형태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는 형태는요. 앞에 거 2번 곱하고요. 2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그리고 뒤에 거 2번 곱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x하고 y라는 문자 2개를 썼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x 플러스 3의 제곱처럼 문자 하나만 가지고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을 합니다.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3 플러스 3의 제곱 9 하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완전제곱의 모양을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여기는 x라는 1차항이 개수가 지금 2하고 3이라는 애가 붙어있는데 3은 뒤에 거. 2는 원래 있는 거 x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원래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원래 정리하고자 했었던 a로 묶여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라는 애가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돼야 된다는 거죠. 2배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배를 시켜서 a분의 b가 되려면요.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있었으면 돼요. 근데 없던 애가 생기면 요거는 항등식이니까 윗줄에서도 쭉 계속 같은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만들어준 애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야 위의 식과 같아지죠. 플러스 c는 0이다 까지 이어서 쓸게요. 그러면 a로 묶인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란 형태하고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아니죠.
이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a하고 얘가 만납니다. 분모 4a 제곱 되는데 a하고 약분돼서 4a가 되고요. 분자 b제곱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나왔어요. 한쪽에 x가 적혀져 있으니까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키겠습니다.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4a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이 플러스 b제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마이너스 c로 오는데 분모 사이하고 통분할 거예요. 마이너스 4ac 모양 본 것 같죠? 그렇게 모양이 만들었습니다. 다시 a 약분시킬 거예요. 양변에 a분의 1을 곱할 겁니다. 마찬가지 a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식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리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칠판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글씨가 확 작아졌죠? 요것만 따로 떼우겠습니다. 위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요. 제가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거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4a의 제곱은요. 2a분의 라고 바꾸실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 분모가 똑같이 2a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았는데 증명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b라고 잡지 마시고 거기가 짝수임을 표현할 수 있게 2b라고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증명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근해 공식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판별식이라는 아이디어는 왜 나오게 되냐면 x 다시 써볼게요. 복소수를 배우셔서 알겠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i, 허수단위 i가 튀어나오는 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 것이 편하죠. 2차 방정식을 봤는데 내가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꼴이더라. 그런데 얘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 라는 것을 하기 전에 해가 누구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해 공식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가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해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가, 있는가, 혹은 그 해들의 합은 얼마인가, 곱은 얼마인가 라는 것이 먼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요 뒷부분에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얘가 실근이 되기도 하고 허근이 되기도 하더라.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양수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라는 값으로서 두 개가 생기죠. 왜 두 개라고 할 수 있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근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어. 그럼 x의 값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나와버리죠. 실근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실근이 나오게 돼서 그냥 실근이 두 개다, 서로 다르다라는 멘트 없이 실근이 두 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중근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요 라고 해버린다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수라고 내올 거야. 근데 우리가 알잖아. 저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숫자가 되면 얘가 3 루트 3
i라고 표기가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럼 분자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3i라는 애가 붙었어요. 이거 뭐야? 복소수가 되는 거죠. 복소수는 실제 존재하는 실수가 아니야 허근이었어요. 허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럴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루트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저 루트 속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을요 판별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판별식이 영어가 D로 시작을 해요. 내가 발음은 안 할게. 한번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이 판별식을 D라고 표기를 합니다. 왜 프린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긴 설명을 하냐면 지금 제가 10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과 수업에서 만나게 되면 이거 설명하고요. 유도해보고 문제 몇 개 푸는 게 1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근데 프린트도 풀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인강도 들어야 되지 하면서 진도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돌려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같이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근의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문제들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0차 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근각계수 관계가 나와버리네요. 그러면 우리 근각계수 관계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x-알파, x-베타가 0이야 라는 식이 주어져 있답니다. 그럼 이 식의 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x는 알파이거나 x는 베타입니다 라고 하실 거죠. 그런데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라는 식이 되더래요. 따라서 내가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애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x라는 숫자의 개수, x라는 숫자의 개수 파트에 있는 것이 두근의 합에 해당하는 거고 상수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저는 여기 있는 2차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1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켜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에서 a는 0이 아닙니다. 이때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면 두근 알파고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라고 할 거고 두근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야 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매년 요 단계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 못 외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재 개그 같은 거 하나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아기를 낳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도 되게 싫은데 알려줍니다. 연상법이라고 하죠.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하마의 b라고 외울 거야. 곱은요 a분의 c입니다. 고마 c라고 외울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근데 자꾸 듣다 보면 그렇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시험 볼 때 하마의 b 고마 c였지 하면서 마이너스 a분의 b 저 마이너스를 안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 안 해야 되잖아. 실수를 안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2번, 3번, 그 다음에 뭐 6번, 10번 이렇게 저랑 같이 풀어봅시다. 제가 창피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막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한데 이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값을 구해라. 정말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이죠. 이제는 곱셈 공식을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한 게 얘잖아.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네. 그런데 금방 전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은 하마의 b였어. 2잖아. 고마 c였잖아. 4잖아. 따라서 4 마이너스 8
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풀었어요. 이거 근해 공식을 배웠으니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x를 따로따로 직접 구한 다음에 그 직접 구한 거 두 개를 더하고 곱하고 했어요. 이러면 틀리진 않았어요. 처음 해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연습해 보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시험 볼 땐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각계수 관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제가 왜 같이 풀려고 했냐면 다른 반 친구가요. 담임쌤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 식이 어디서 배운 거냐고. 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동그라미 두 개는 이렇게 계산해. 오른쪽처럼. 두 숫자 곱하고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더해줘 라고 정의를 하래요. 따라서 x 동그라미 두 개 x 그 다음에 x 동그라미 두 개 3이라는 것은요. 둘이 곱하고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더하래.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둘이 곱하고요.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더하래. 따라서 4x 플러스 3이 되네요. 둘을 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뺀 것이 0이 된다 했으니까 인수분해 바로 되나요? 3, 1 마이너스네요. 따라서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 얻으시면 되겠네요. 만약 여기까지 풀었는데 두근의 합만 구해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2라고 바로 대답할 거라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하마의 b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이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진다고요. 되셨어요? 이게 3번 문제였어요. 이제 6번 문제 잠깐 봐볼게요. 6번은 계산하셨을 것 같으니까 6번은 건너뛸까요? 6번은 건너뛰고요. 10번 문제를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번이나 9번 같은 문제들은요. 근해 공식을 바탕으로 판별식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근해 공식 하시고요. 그다음 판별식 무슨 의미인지 알면 금세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10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판 좀 정리를 합시다. 저는 10번을 풀면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내가 진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요. 별 생각 없이라기보다는요. 조건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풀었는데 답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채점을 할 때 답 맞으면 풀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더 고려했어야 되는 상황 같은 걸 놓치기가 쉽거든요. 10번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a 플러스 1에 2차 방정식이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는 0. 나중에 2학년 되셔가지고 지수 로그를 배우실 때요. 내가 진짜 로그를 가르치게 된다면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 로그를 시작할 땐 이거를 먼저 정해놓고 시작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첫 1학년들한테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2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는 개수가 0이 아니다를 먼저 체크하라고. 개수가 0이 아니다. 뭐에? 2차식의 개수가 0이 아니다. a 플러스 1은 절대 0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는 절대 마이너스 1일 수 없는 거야. 너무 지저분해졌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객관식이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푸시면요. 분명히 A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A가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작할 때 2차식이야. x제곱의 개수는 0이 아니겠구나. 즉 a는 절대 마이너스 1일 수 없구나 라고 시작하십시오. 자, 한 근이 1이 라는 건 한 근이 1이 근은 해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해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을게요. a 플러스 1 x제곱 1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됐어. a제곱 플러스 a는 0이네요. 그럼 a는 a 플러스 1은 지금 a가 0이 아니라는 전제는 없기 때문에 a로 막 나누시면 안 됩니다.
A로 묶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아까 마이너스 1 어쩐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는 0이네. A가 0입니다. 식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다시 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1이었어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1이네. 나머지 한 근 찾으래요. 답은 x가 마이너스 2입니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파트는 2차 방정식인데 라는 말이 써져 있어.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0이면 안 되겠구나. 2차식이니까 최고차가. 나중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 2학년, 3학년 갔을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루실 때도요.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실 때도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길었죠. 오늘도 10차 과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10차 과제에서 나오는 근해 공식, 근해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 이런 것들이 11차 과제, 12차 과제 하시는데 계속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일단 10차 과제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11차 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